네, 오렌지 군단 강박 브라더스 오늘 금요일 날 시작됐는데요. 이거 빨간색 아니에요? 빨간색? 완전 빨강은 아니죠. 아, 그런가? 아, 네. 색깔도 안 보이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맞춰서 일부러 입고 온 건 아닌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만 아무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좀 늦어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종효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장 들어서 조금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네. 오전까지 그래도 조금 뭐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막판에 쭉 또 밀리면서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최근에 주도를 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특히 좀 밀리기도 했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는데 네. 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부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제일 아쉽지 않았나.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10월의 마지막일 같은 오늘 거래일이었는데요. 뭐 일단 준비된 그림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매도 금액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기관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어오는 그것도 어제 금융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를 확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움직여줬다면 오늘도 아마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점심 이후로 외국인 매물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조금 눌리는 모습이었고 종가 부근에는 그나마 매도의 폭을 조금 줄이는 양상. 그래서 아직 일거래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10월 내내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혹시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또 지금 뭐 유럽 시장도 좀 빠지고 나스닥 선물도 조금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초반도 조금 변동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중에 12시 구간 이후에 좀 하락폭을 넓혔던 것은 중국 증시 하락과 맥락을 좀 같이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쏟아낸 여러 가지 발언들이 여전히 중국과의 그 텐션을 좀 올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하이닉스의 하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서 삼성전자는 버티고 하이닉스만 빠졌다면 오늘은 미국에서 이제 그 반도체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준 건 아니었나. 근데 대만도 같이 빠지다가요. 대만 마감을 보니까 TSMC는 강보합권에서 또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UMC 같은 종목군들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단 미국 대통령의 발언, 외국인 수급의 변동, 그 다음에 중국 증시의 낙폭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좀 변동을 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금융투자 말씀하셨는데 그 주체들은 누구고 걔네들이 대충 왜 샀는지 혹시 그 원인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금융투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권단을 이제 금융투자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금융투자의 매수의 상당 부분은 뭐 금융투자도 전체가 뭐 똑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이제 프랍 트레이딩 그 증권사 내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운용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쌓아 나가는 그런 매매 행태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 선물의 가격차 또 선물과 미니 선물의 가격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졌을 때 차익 거래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하루에 뭐 5베이시스 포인트, 뭐 1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를 노리는 그런 짧은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어저께는 5천억 이상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또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베이시스가 또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또 오늘 눈에 띄는 것은 기관 중에 금융투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 뭐 연기금을 포함해서 뭐 보험단, 은행단 이런 쪽의 전자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전부 또 매도를 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상품과 관련된 매매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10월 달에 일단 반도체가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좀 상품과 연결된 그런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더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금융투자가 호흡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이나 외국인처럼 한 번 사면 쭉 산다든지 아니면 산 물량을 꾸준하게 좀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나 뭐 미니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매물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금융투자는 이제 차익 거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거래를 많이 하는 주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물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실제 뭐 차익 거래보다는 비차익 거래 매수가 들어오는 게 더 실질적으로 사는 이게 좀 거로 유의미한 거죠, 그죠? 유의미하다 네네. 볼 수 있겠고 뭐 저희도 이제 뭐 증권사 내 프랍이라는 뭐 별도의 이 파트가 있는데 뭐 연속성이 좀 많이 없는 파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선물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뭐 홍콩 증시가 여전히 이제 좀 많이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 급락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하셨던 뭐 치킨 게임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뭐 5배 정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비춰지면서 좀 실제 어제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뭐 캐펙스 컷 안 하겠다. 네. 이게 사실은 하이닉스의 어제부터의 좀 약세 요인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은 뭐 많이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찬물을 끼얹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삼성전자가 28일 오늘자로 나온 그 15개 증권사의 보고서를 전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주류는 뭐 가격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실적 악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뭐 치킨 게임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주류였지만 삼성증권의 보고서는 약간은 다른 시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즉 인위적인 어떤 그 캐펙스 조정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질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당 투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EUV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급격한 물량 증가, 뭐 다른 쪽은 뭐 캐펙스 줄이고 뭐 생산량 줄이는데 삼성전자만 물량을 대폭 늘리는 뭐 그런 형태의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네. 뭐 저도 거기에 좀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EUV와 관련된 7나노 이하의 수율이 좋지 여전히 못하죠. 잘 나오지 네. 않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결국 EUV의 전반적인 이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TSMC와의 격차가 지금 거기서 가장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펠리클이라든지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EUV용 소재 개발이나 그다음에 EUV 관련 생산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오류를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대폭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체 물량 싸움이라든지 과거 같은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보다는 아마도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해석해 보시면 뭐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는 차라리 오늘 나왔던 그 미국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더 부담되는 그래서 마이크론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 생산분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네.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 이제 미국 외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리쇼링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미국에 앞으로 다양한 어떤 제조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제조업들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그러니 뭐 스스로 만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다음에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가져와서 거기서 만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자체가 어찌 보면 오늘은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적자설도 좀 대두되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네. 안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도 낸드는 적자 날 수도 네, 있다라는 연간으로 시각이 봤을 있는 때 것 뭐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또 좀 부담스러웠던 게 네. 어제부터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지수단으로 보면 코스피가 2,300 언저리까지 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저항도 그쯤에서는 조금 나올 수도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뭐 그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속도 조절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지수를 그래도 버티게 만드는 또 그래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줬는데 네. 만약에 반도체가 못 가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지수를 계속 붙잡게 되면 뭐 그와 관련돼서 또 심리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일장이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은 사실 좀 살짝 하락했는데 그 산업별로 좀 극명하게 좀 많이 갈린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부품은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여기는 뭐였나요? 네, 자 일단 그 제가 매일 지도를 가져오는데 아, KLX 지도, 예. 팩의 이제 지도 마켓 맵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오늘은 뭐 반도체 쪽이 완전히 이 하락이 두드러지게 그러네요. 나타나는 네.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는 제가 뭐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뭐 시간 외에서 퍼스트 솔라 좀 빠진 부분
그다음에 뭐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대거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뭐 퍼스트솔라가 뭐 시간에서 좀 하락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뭔가 크게 하락할 만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까지도 샀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 또 공매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변동성을 보인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는 아직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은 방금 말씀하셨던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HL 만도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 LIG 넥스원이라든지 무림 PMP라든지 소위 이제 실적이 3분기에 그래도 잘 나왔다고 하는 종목은 뭐 위치가 뭐 신고가 영역이든 아니면 저 밑에 있든 어쨌든 오늘 하루는 대거 강세를 보이면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종목 교체인가 아니면 그냥 지수 키 맞추기인가 정도는 우리가 또 판단해 봐야 될 이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수가 그래도 조금 안정을 찾은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으로 이해한다면 뭐 이건 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매기가 좀 순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종목 교체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 좀 안 오른 종목군들이 오르는 그런 종목 교체로 전개되는 상황이라면 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모는 올라가고 모는 빠지는 그런 양상으로 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FOMC가 과연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인가 과연 75, 50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예상을 깨고 너희가 기대하는 연준 피봇은 여전히 없어라고 또 강력하게 발언하면서 시장에 조금 누르는 그런 압박을 줄 것인지에 따라서 다음 주도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그 다음 주에 또 미국 대선 결과까지 봐야 대선이 아니죠. 중간 선거 결과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여론이 하원은 뭐 확실히 공화당 근데 상원도 지금 잘 모르겠다. 뭐 공화당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음 주에도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자체는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하나솔루션은 700억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아마 영향이 좀 유상증자를 또 하는군요. 예, 700억 규모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던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한 것 같습니다. 700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발표됐습니다. 주주 배정이라는 거 어떤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기존에 이제 갖고 계신 주주들에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일정 가격의 기준을 가지고 네네. 추가적인 주가를 이제 주식을 배정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건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건 없죠. 희석의 요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강했던 섹터들이 이제 그렇게 좀 빠지는 분위기에서 이제 약간 순환매가 돌았는데 이 자동차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HL 만도라든지 일부 이제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도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부품주들이 좀 나쁘지 않았잖아요. 만도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부품주는 이번에 실적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눌려있던 것과 달리 자동차가 환율로 실적이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믹스 개선이라든지 환율 효과로 인해서 부품주들도 이제야 이제 뒤늦게 실적이 올라오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도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악재 구간을 좀 벗어나서 나름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판단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글로비스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모비스도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환율 효과라면 길게 갈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량이 여전히 내년도에 내연기관 차는 잘 팔리지 않는다면 자동차 전반의 실적은 내년도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시장이 예상했던 만큼의 빠른 판매량을 보일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삼성 SDI가 계속 이제 못 잡을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갈 것이냐. 거의 뿜었죠.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처럼 최근에 올라오긴 했는데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에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왜 이러지라는 이런 종목군들로 순환매가 돌 거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밸류에서 공격적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뭐 비중이 다르고 또 전망이 다르시니까 뭐 각자 알아서 대응하시겠지만 뭐 제가 준비한 그림 중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SD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설 계획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점유율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마진율 차이가 꽤 나죠. LG엔솔은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3%대, 근데 SDI는 10%대가 나오는데 그럼 둘 중 하나는 누군가 틀린 거겠죠?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았다면 LG엔솔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내년부터 현금 흐름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순차익금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과연 지금의 밸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뭐 결정이야 각자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과정에서 보면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판단. 네. 그다음에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면 여전히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사실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좀 줄여 놓는 뭐 시기도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일단 영업이익률이 10% 넘게 나오니까 CATL 같은 경우는 15% 이상 네.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을 많이 받았다가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쫓아가면서 또 SDI가 좀 이번에 좀 급등을 이번 주에 좀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이제 이재용 회장 승진 관련된 이슈가 네. 있으면서 물론 삼성물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삼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장에 대한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좀 그날 또 삼성그룹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네. 그런 영향도 좀 수급적으로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추론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다가오는 종목은 삼성전기죠. 유일하게 최근에 발표한 삼성그룹 실적 가운데 중에서 예. 제일 안 좋았던 삼성전기가 아쉽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였다가 네. 그 뉴스 나오면서 바로 이제 보합권으로 끌어올리는 걸 보면 네. 말씀하셨던 그런 기대감 자체는 좀 녹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삼성이 어쨌든 그 역사를 쭉 봤을 때 오늘인가요? 어제 이제 KB 하이난 연구원 자료를 보시면 삼성의 이제 그 혁신의 역사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뭐 바이오 투자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뭐 추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신임 회장님과 맥락을 같이 해서 강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삼성 SDI가 좀 싸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마진율도 좋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동박이라든지 소재적 종목군들은 조정에 비해서 반등폭이 좀 미약한 종목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좀 속도를 죽이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답보 상태로 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어닝 시즌 이제 슬슬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뭐 중요한 회사 어닝 나오는 거 있나요? 어떤가요? 우리가 좀 우리나라는 LG화학을 포함해서 여전히 이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즌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동안 주가는 꽤 많이 조정을 받은 양상이어서 코스닥 종목군들도 이제는 뭐 실적에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종목군들처럼 뭐 약간의 등락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의 실적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종목군들, IT 부품주 중에서 실적은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빠진 종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주가는 뭐 지수 빠질 때 다 같이 빠진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정말 견조한 실적을 내놓는다면 그런 종목군들이 최소한 반등은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지수보다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일단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 미국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그 통신 장비 종목군들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니폰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저점에서 빠르게 이제 좀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와 관련돼서 국내 통신 장비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의 움직임이 있을지 정도도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차 정비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장비주들이 또 좀 눈에 띄잖아요. 네. 뭐 PNT라든지 뭐 이런 네네. 종목들 포함해서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차라리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베팅하는 상황이라면 뭐 물론 이것도 밸류도 봐야 되고 뭐 수급도 봐야 되고 다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장비 쪽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도에 그 밸류에 비해서 실적이 숫자가 실제로 제일 많이 찍힐 게 제가 보기엔 장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국 장비 중에서는 저도 뭐 말씀하셨던 PNT 괜찮게 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워낙 뭐 지수도 등락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 쫓아가시기보다는 네. 눌림목이 좀 있을 때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정의 종목들이 있지만 뭐 일부 너무 밸류가 높은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따라가시는 건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뭐 PNT를 포함해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익 PNE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밸류는 뭐 상대적으로 뭐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신 장비는 내년도에 실적이 아마 숫자로 올라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2차 전지 섹터 쪽의 종목들이어서 거기선 좀 개인적으로 PNT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오늘 또 있었을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바이오 쪽도 한번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전기전자 오늘 팔면서 전기전자를 조금 팔았잖아요. 운수장비는 그동안 매수를 줄였다가 오늘 갑자기 매수가 좀 유입됐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오늘까지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게 의약품 업종 쪽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매수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도 매수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군들을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른 것에 비해서 덜 오른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릴리, 뭐 암젠 이런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 가거나 역사상 최고가에 가는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약 모멘텀 타고 가는 종목들인데요. 자, 우리가 뭐 신약 모멘텀 타고 가는 종목은 아직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이 늘어나는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동아ST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모두 스텔라라 관련 제재가 추가적인 품목 허가를 얻으면서 매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신약 관점에서는 저는 뭐 중소형 바이오는 잘 몰라서 유한양행이 최근에 저점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미 다 노출된 재료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나왔던 그 병용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저점에서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그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만약에 우리 시장도 일부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뭐 물론 더 좋은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군들이 더 강한 수익률을 보이겠지만 셀트리온이나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유한양행이나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쏟아내고 있는 동아ST 같은 종목군들이 기존의 옛날 그 레거시 약들에 대한 매출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일단 추가적인 어떤 품목 허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보험 쪽도 오늘 특이하게 좀 많이 올랐던데 거기는 뭐가 있나요? 네, 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서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뭐 증권주라든지 그다음에 급락했던 건설주들도 가격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물론 보험주하고 뭐 증권주, 건설주는 전혀 다른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뭐 생보나 손보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듀레이션이 짧아져서 좀 괜찮아 보이는 대형주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화재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나 건설주는 아직 그 레고랜드발 이슈가 전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정부나 아니면 뭐 금융권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어쨌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뭐 키움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메리츠 증권이 탄력적으로 좀 반등하면서 올라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뭐 미련을 가지고 낙폭과대 주니까 여기서 한번 큰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네, 그래서 그래 보입니다. 손보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보유 혹은 뭐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증권 건설 쪽에서는 확실하게 대형주 쪽으로만 조금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는 게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손해율이 좀 많이 올라서 네. 어디요? 손보주 손해율, 네. 그쪽이 그 손해율이 좀 올라서 실적단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다고 뭐 현재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모든 종목에 대한 다 관심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상단에 있는 뭐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은 그래도 최근 낙폭에 비해서는 조금 버티고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 말씀하셨던 손해율 증가라고 하는 게 겨울로 가면서 뭐 더 늘어날 뭐 가능성도 있지만 네. 뭐 손해율의 증가분보다는 저는 그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어떤 변동 가능성,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일정 부분은 저점에서는 반등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들 종목을 뭐 지금 뭐 좋다, 뭐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뭐 셋 중에서 등급을 나누면 그래도 손보주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 손보주 중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대적인 안정성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아무튼 뭐 중소형주보다는 최근 흐름은 대형주 중심의 네.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빠지는 종목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또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 개인 고객들이 이제 뭐 투자자들이 체감상으로는 별로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도 느낌이 좀 그랬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FMC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의 레벨이 한 번 더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종목의 중심이 아까도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이 교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또 공교롭게도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는 주간이잖아요. 네. 뭐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지만 코스닥의 주요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코스닥 종목군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주가만 많이 빠진 상황이라면 다음 주에는 뭐 지수는 정체된 가운데 코스닥 종목군들의 가격 회복이 시도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제약바이오 쪽도 뭐 좋겠지만 일단 2차 전지는 미리 올라왔으니까 이건 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 장비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아까 언급드렸던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심택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복원력이 과연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어쨌든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그나마 있는 컨텐츠를 꼽으라면 뭐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들 중에서 실적이 비교적 견조했다고 하는 종목군들도 어쨌든 다 같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반등 여력이 좀 확보되는지 여부도 다음 주에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미친 영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태양광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변동성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공화당이 이겼을 때 어떤 정책이 나올지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종목군들을 좋게 보고 있는 가장 그 기저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온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낮아졌고 자체적으로 수익도 낼 수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이런 태양광을 포함한 소위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외쳤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 종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는 한 번 정도는 이게 뭐 오를 것 같아서 내릴 것 같아서가 아니고 일단 비중을 줄였다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줄인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은 거기에 뭐, 좀 방점이 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뭐 선거 전에는 굉장히 강경한 네. 뭐 입장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뭐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포지션이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뭐 한국도 우리나라도 저희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이걸 좀 완화해 달라, 뭐 조금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인플레 방지법과 관련된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뭐 해법 이런 것들이 조금 스탠스가
중간선거 이후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일단 당이 뭐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다면 뭐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장악하지 않고 원래 예상했던 대로 뭐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바이든 대통령도 생각해 보면 2차 전지의 지금 전구체 소재를 중국 없이 정말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 지금 당장 뭐 호주나 캐나다에서 뭐 리튬이나 이런 걸 캔다고 하더라도 그거 바로 전구체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2023년, 2024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중국에 관련된 물량도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유예 조치들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동차를 안 좋게 말씀드리면서도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IRA와 관련된 법안이 뭔가 바뀌어서 나오면 자동차 종목군들이 갑자기 뭔가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IRA와 관련된 부분은 중간 선거를 확인하고 투자 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을 우리가 부여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중국의 지금 전구체를 만들어내는 그 시장 점유율을 줄이려면 결국은 어딘가에 그 관련된 설비나 공장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말고 다른 데 만들면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만들든지 우리나라에 만들든지 캐나다에 만들면 어쨌든 중국보다는 비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비용을 또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간 선거 이후에 IRA 법안이 바뀌진 않겠지만 관련된 뭐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예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정도는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특징적으로 한 뭐 섹터 정도 추가적으로 조금 뭐 말씀 주실 섹터가 있으시면 한 종목 아니면 네. 섹터 아까 말씀해 이제 주시죠.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 하나솔루션하고 현대모비스를 제가 이제 두 개 차트를 비교해 놨는데 하나솔루션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유상증자로 인한 요인이라면 뭐 저는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주가를 늘릴 수 있겠지만 정말 뭐 실적이 좋고 주가가 가는데 뭐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특징적인 것은 현대모비스죠. 일단 오늘 양봉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거래도 일정 부분 실린 모습이어서 그러면 이게 뭐 단기 고점까지 반등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의 교체가 나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면 연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L만도, 성우하이텍, SL 그동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에게 매기가 확산되는지 여부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결국 종목이 바뀔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대형주 뭐라고 하던데 그 뭐 5BBB인가 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그건 또 뭐예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것만 간다. 이름 계속 생기네 이렇게. 네. 어쨌든 뭐 신조어가 뭐 또 자리 잡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만 갔던 그 흐름에서 다음 주에는 개별 종목으로 확산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뭐 지수는 크게 못 오를지 몰라도 아마 이제 계좌 수익률은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주 초반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 후반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FOMC 결정에 따라서 지수가 한반도 레벨업 하느냐 아니면 지수의 단기 반등이 또 2300선 부근에서는 막히면서 또 그냥 박스권에서 머무는 그런 장세로 가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목요일 이후에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수요일 밤인가요 이번에는? 우리는 항상 목요일 아침에 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번에 그 딕 티미라우스 기자인가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네. 기자도 결국은 이제 12월에 50bp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기사로 쓰면서도 네. 극단적인 주가가 이렇게 막 발작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글을 썼기 때문에 뭐 페드는 굉장히 그걸 뭐 좀 약간 불편해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느낌을 좀 주게 되면 또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FOMC에서 언급들이 실제 나올지 이 부분도 일단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확인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뭐 들게 됩니다. 네. 일단 뭐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뭐 너무 다 쓰시기보다는 FOMC 결과 정도를 보면서 뭐 추가적으로 현금을 더 쓸지 아니면 더 확보할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 초반에는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주 초반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도 빨간 옷 입고 왔는데 다음 주에는 좀 좀 이렇게 가져야죠. 예, 네. 불기둥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즐겁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도 좀 들어갔거든요. 네. 드디어 이 계좌에서 제가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올라야죠. 이제 제가 샀을 때 올라야죠. 네, 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이미 이제 선언을 하셨고 저도 관리자로서 또 작가님 사신 거 제가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종목은 제가 못 봤어요. 사신 건 네, 제가 네, 아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또 어떻게 보면 10월에 우리 뭐 방송으로 봐서는 방송으로는 오늘은 저희가 또 10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용 그 가수의 또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아재 인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재라도 그 노래는 뭐 10월이면 항상 나오는 네네. 노래니까 아마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알고 계실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불금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